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체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 저염고미. 여러분들이 영양소면 3대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산소. 우리 몸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은 폐가 움직이질 않아요. 우린 금세 우리 숨은 한 1분만 멈추면 거의 죽을 겁니다. 저염고미는 뭐냐? pH를 만드는 겁니다. 저염고미는 이제 pH를 알칼리로 맞춰줘야만이 혈액은 폐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염고미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산소도 품어요. 또 영양소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링겔 주사 있죠? 링걸 주사. 이 링걸 주사는 바로 저염고미거든. 링걸 주사 자체가 저염고미예요. 근데 저염고미인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포도당이 있어요. 그루코스. 그러니까 그루코스가 30%, 당분이 30%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염고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 나트륨 미네랄이 70%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저염고미는 산소도 영양소도 품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은 산소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바닷물엔 200m에 뭐가 들어오면, 햇빛이 들어오면요, 해초들이 이렇게 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산소가 어디 가요? 바닷물에 축적. 바로 저 바닷물이 저염고미예요. 짠 게. 그 산소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체액 속에, 폐 속에 물이 산소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혈구를 산소를 실어서 온몸에 나르고, 또 이산화탄소를 적혈구가 날라가지고 우리 코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혈액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12만. 그러면 이 모세혈관은, 우리 기관에는 뭐로 뭉쳐졌을까요? 거미줄 같은 모세혈관으로 뭉쳐졌겠죠, 조직이? 거기에 그 모세혈관, 거미줄 같은 혈관이 수축이완해야 우리 이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그 거미줄 같은 데로 지나가겠죠. 수축이완하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갈 수가 없죠. 이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폐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심장에서 동맥에 이 폐에다가 피를 싣고 폐세포에다가 뭘 줘요? 저염고미가 산소와 영양소를 싣고 폐세포가 먹고 살라고 날라다 주겠죠. 그럼 여기 날라다 줘요. 이렇게 약간 이 혈액 여기다 영양분을 막 쏟아놔요. 막 쏟아놓으면 이게 누가 품어요? 체액이 품겠죠. 폐가 영양분을 날라서서 그다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려는데요. 막 쏟아놔요. 폐세포에다가. 그러면 이게 체액이, 폐의 체액이라는 물이, 폐액. 이게 먹어요. 산소, 영양소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다 거미줄 같은 세포가 달려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거미줄 같은 세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 세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전부 이게 달려 있는데 세포에게 영양분이 갖다 줘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또 들어오겠죠. 그렇죠. 정맥을 타고 이산화탄소가 또 이렇게 들어와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수축이완. 그래서 우리 몸은 오장육부가 다 그물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은 거, 실보다 더 가늘은 거, 그러한 핏줄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핏줄이에요. 그러한 핏줄이
이렇게 산소와 영양소와 저염고미에 의해서 실어다가 폐세포나 간세포나 위세포나 자궁세포나 우리 뇌세포가 먹고 삽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을 전부 다시 심장으로 정맥을 통해서 날라다 주고 우리가 네 군데로 배설하죠. 신장, 오줌으로, 이 폐로 우리가 노폐물을 굉장히 많이 배설합니다. 피부로. 또 어디로 배설해요? 항문으로 이렇게 배설합니다. 그러면 CP줄이 뭉쳐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포가 달려있다. 그럼 적혈구가 지나가고 백혈구가 와서 들어오는 세균도 다 잡아먹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 3대 영양소와 산소가 저염고미에 품고 있지 않는다면 수축 이완을 못하겠죠. 그러면 이 간이면 간, 또 위면 위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혈이 뭉쳐지겠죠. 그 세포가 그냥 그 혈관이 실핏줄보다 가는 게 다 그렇게 두복대기처럼 뭉쳐져요. 그러면 뭉쳐지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야 뭉쳐지면요? 썩어요. 피가 영양분이 들어오고 배설이 안 되니까 썩죠. 썩으면 뭐가요? 곰팡이, 세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냥 뭉쳐져가 고름, 피, 통증이 오죠. 여러분들. 아이고, 그게 통증이야. 뭐 간에 이게 뭐 이런데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다리 통증 오는 게 전부 수축 이완이 안 되고 어혈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오면은 세포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소염 진통제를 맞는다든가 무릎팍 관절에 통증이 오는 건 거기까지 영양소가 공급이 됐어야 안 돼. 산소와 영양소가 저염고미에 도달이 됐어야 안 돼. 안 된 거예요. 강이 마른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혈해지니까. 저염고미가 부족하면 이렇게 어혈해져. 통증이 왔을 때 약을 먹는다든가 소염 진통제를 맞는다든가 수축이 안 돼요. 이완 수축이 안 되니까 썩어요. 그러면 병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수축 이완이 중지되면요, 썩은 피, 혈전, 노폐물, 기름기, 중금속, 썩은 피가 붙어가지고요, 결국은 암이 돼요. 근데 그 썩은 피가 되면 다 이렇게 여자들 자궁의 혹, 근종의 혹,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배의 혹, 이 검은 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어혈이 수축 이완 작용 안 했어요. 그럼 뼈세포가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영양소가 산소와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거죠. 영양소가 뼈세포까지 공급이 됐으면 골다공증이 올래야 안 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산소, 영양소, 저염고미가 우리 몸속에 구석구석에 날라다 주지 못하면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증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통증 오면은 살려달라 소리 할 때는 약이나 소염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소염진통제나 또는 약을 먹었을 때는 이 근처에 있는 세포가 더 죽어요? 안 죽어요? 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완전히 죽었으니까 통증이 와요? 안 와요? 통증이 안 오는 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소염진통제에서. 여러분, 나는 오늘 약 먹고 이런데 안 아파. 세포를 더 많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살리려면은 저염고미, 3대 영양소 또는 산소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답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혈관 확장, 수축, 이완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적혈구가 그 거미줄 같은 데로 지나가야 되고 노폐물이 들어와야겠죠. 이것이 영양 대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요,
맹물보다 피가 6배로 진화돼요. 맹물보다 피가 몇 배로 진해요? 6배. 그러니까는 6배로 진하려면 우리는 꼭 산소가 있는 음식과 또 영양소가 있는 3대 영양소를 저울로 달아서 또는 저염고미가 품고 있어야 될 영양소를 6배를 강한 맹물같이, 우리가 음식물 보면 맹물이 되지 전부 물이 됩니다. 그것이 6배로 진한 것을 품고 있으려면 저염고미가 없이는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염고미는 바로 뭐죠? 리퀴드 맥이 저염고미죠. 그러면 심장은 혼자 일하죠. 혼자 어떻게 일해요? 피를 자꾸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맥히자 수축을 해줍니다. 그럼 이완은 누가 합니까? 정맥이 또 수축 이완해서 배설물을 바깥으로 나와야, 자기 먹은 게 배설물이 나와야 들어가고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근육 펌프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인체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 저염고미가 다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병원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병원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은 링거액입니다. 여러분들, 솔트 솔루션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약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눈물이 1.0% 저염고미예요. 눈물 자체가, 이게 눈물이 뭐예요? 우리 몸의 체액이죠. 체액이 저염고미가 1.0%가 있어야 되고 산소, 영양소를 품고 있어야만이 백내장, 녹내장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링거액을 있잖아요. 10%를 눈을 닦아보세요. 눈에 넣어보세요. 눈이 감새 시원하고 밝아지죠. 왜? 노폐물이 바깥으로 내주니까. 그 눈물 속에 이 저염고미, 링거액이 바로 저염고미거든요. 또 이것이 없어. 저염고미와 그다음에 영양소, 산소가 우리 눈물 속에 없다면 눈이 어두워요. 백내장이 오고요. 또 간이 어둡고요. 간액 속에도 물론 저염고미 속에 1.0% 속에 영양소, 산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남자들 그 전립선 액이 있잖아요. 전립선 액이도 액이 물 아니에요, 우리 몸에. 그런 전립선 액에도 영양소와 산소와 저염고미가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비대증이 생기고 전립암이 오는 겁니다. 그 바로 링거액을 넣어주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염 발생도 없고요. 저염고미만 있다면. 또 냉증 환자, 수축, 이완, 이 링거액, 바로 우리는 이 링거액을 일일이 주사를 맞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맞으면 얼마,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리퀴드맥을 링거액으로 대신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에 뿌려서, 여러분들이 DVD를 보셨죠? 보시면 거기에 당근도 뿌려 먹고 죽도 뿌려, 밥도 먹고 술도 뿌려 먹는 이런 과정에서 그 속에를 산소, 영양소, 저염고미가 품고 우리 혈액 속에, 체액 속에 신진대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저염고미가 꼭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우리가 염증이 있는 거, 세균이 번식하는 건 원수처럼 여겨서 여러분들 약을 먹이죠. 또는 소염증 등들 주죠. 그거에서는 우리 세포를 더 많이 죽어서 그 미세한 혈관이 수축 이완을 더 많이 막습니다. 그 세포를 많이 죽여가지고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병을 고치지 못해서 마산에서 폐결핵 환자가 6만 명이나 1년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암까지 만들어내는 이 세포, 만들어내는 이 모든 균, 이것을 죽일 때는 우리 미네랄이, 다시 말하면 저염고미가 내성균까지도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해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토를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